실적함 운용하는 우리가 독보적이죠. 굉장히 공격 훈련도 잘하고 그러니까 미사일 쏘지, 어리 쏘지, 미국 표적함을 대상으로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하다. 독일보다. 또 우라늄이 들어가니까 오해받아. 핵무기 만든다고 그렇게 고능적으로 한 필요도 없고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게 쓰면은 거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공공연한 비밀이라 하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잠수함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22년 동안 잠수함만 연구하시고 잠수함을 직접 타시고 잠수함을 만드시고 감독하시고 한 문근식 교수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 특임 교수님이신데요. 예전에 그 해군에서 32년 동안 장교 생활을 하셨고 그중에 22년을 잠수함과 같이 사신 분입니다. 문근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수함만 탄다고 했다니 지난번에 뭐 산프로 TV에 나가니까 저한테 네. 잠바보 그러더니 잠바보 잠수함 바보라고. 그런데 1990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잠수함을 인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처음 인수단원으로 가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군에서는 통상 작전하면 입체작전 하면은 좀 괜찮은 해군이네 이렇게 네. 하는 입체작전이라는 거는 항공기, 수상함, 해상 초계 같은 거, 네. 수상함, 그다음 물속의 잠수함 네. 이래 입체작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아, 이 괜찮은 해군이라 하는데 우리는 수중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수 직전에 독일에서 가지고 오기 전에 네. 우리가 자체 개발한 돌고래 200톤짜리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운영 기술도 습득하고 뭐 이래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게 잠수정이라고 하는 잠수정이라고 거죠. 그러죠. 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냥 정규 작전에 투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가지고 뭐 이리저리 궁리했죠. 사실은 예산이 제일 문제였어요. 예산. 예.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방비는 육해공군이 파일을 같이 나누니까 네. 서로 필요한 양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선순위에 계속 밀렸어요. 근데 그러다 북한이 1960년대부터 북한은 1963년, 예. 우리보다 한 30년 먼저 가졌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6.25 때 끝나고 나서 분석하면서 아, 이 잠수함만 있었으면 연합군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아하. 인천 상륙작전을 차단할 수 있었는데 아. 이게 뼈가 아픈 거예요. 뼈. 그래가지고 야 잠수함 먼저 갖자.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지시해가지고 잠수함을 우리보다 30년 먼저 가졌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숫자는 제일 많아요. 디젤 잠수함만 있어서 그러지. 핵 잠수함 없는데 디젤 잠수함 세계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 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갖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군의 수건사업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태리하고 잠수함형을 다 네. 경쟁을 시켜가지고 네. 결국엔 독일로 가게 됐죠. 왜 미국이 아니고 독일이었습니까? 미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잠수함 선두주자지만은 네. 디젤 잠수함은 거의 이제 생산을 줄여가고 있었어요. 예. 1954년도에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똑같은 얘기인데 핵 원자로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는 이거 진짜 잠수함이네 이거는. 예. 그래 SS 디젤 잠수함은 SS가 Ships of Mercy를 잠수할 수 있는 배. 네. 근데 그 핵 잠수함은 뉴클리어가 들어간 SSN. 네. 네. 그거는 물속에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야, 이건 너무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하니까 그때는 1958년도에 세계 일주도 했어요. 물속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네. 필요 없어졌군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니까 그럼 디젤 잠수함은 그만 생산합시다.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그래서 네. 우리가 미국한테 팔아라 했는데 에이 너희들 뭐 잠수함 가질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줄게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은 핵 추진 잠수함 갖고 디젤 잠수함은 퇴역시킬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 생산 라인 다 끊어지는데 지금 사면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예. 군수 지원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퇴짜 놓고 네. 독일, 프랑스, 이태리 경제가 독일로 갔죠. 근데 박정희 정부 때 우리나라가 그 중화학산업 투자도 하고 방위산업도 만들고 그랬을 때 잠수함을 시도했을 법도 한데 왜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의지는 있었죠. 의지는 예. 있었지만은 우선순위에 밀린 거죠. 우선순위. 군사 이 방위비라는 건 뭐 육해공군 고로 발전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함정을 그때 당시에도 뭐 박정희 시절에도
수상함 같은 경우도 다 돈이 없어가지고 네. 미국에서 그냥 그 군원 원조 받아가지고 2차 대전 쓰던 거 월남전 쓰던 거 다 가져다 쓴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상함정을 건조를 해야 되겠다. 저는 81년도에 해군산업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 당시부터 이제 우리 걸 드디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네. 잠수함까지는 좀 어렵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에서는 줄기차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90년대부터는 잠수함을 갖게 됐죠. 예. 그러면 90년에 독일에 가서 인수하신 잠수함이 1호기인 거죠? 그렇죠. 209 1200톤짜리 네. 잠수함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배는 독일에 가서 OJT를 받았어요. 언더잡 트레이닝 현장 직무 실습을 받고 네. 대우조선해양에서 한 150명 정도 예. 그다음에 해군에서 한 50여 명 정도 네. 이렇게 한 200여 명이 가서 실제 건조 현장을 가서 습득하고 작업복 갈아입고 막 아, 가서 배운 뱃속을 거군요. 비면 뭐 기어 다니면서 파이프가 어떻게 설치됐는가 다 확인하고 도면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우조선 사람들은 그 배를 이제 어떻게 건조할 것인가 연구를 했고 예. 승조원들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네. 그리고 운용 측면에서도 파이프라인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나면 긴급하게 조치를 그렇군요.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온 게 장보고함 엊그저께 퇴역했어요. 네네. 34년 만에. 아. 그게 1호. 1번함. 1번함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9척 그런 똑같은 9척인데 네. 두 번째부터 9번함까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했죠. 지금 한화오션인 거죠? 그렇죠. 거기가?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서 이제 M 머터리얼 패키지라고 하죠. 이제 네네. 원자재를 가져다가 조립 생산한 거죠. 아, 조립 생산을 했군요. 네. 그러면 그걸 몇 대를 했습니까? 잠수함은 배는 한 척, 두 척 그러는데 네. 첫 번째 배는 독일에서 만들고 네.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9척이죠. 1200톤짜리 9척. 그러니까 8척은 한국에서 그렇죠. 한국 그렇죠. 대우조선에서 네. 네. 만들었군요. 그 이후로도 그러면 계속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자망 기간이 한 일주일 전후 네. 아주 저속에서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예. 핵잠수함만 갖고 싶은데 네. 그건 너무 비싸고 고난도고 그 핵연료가 들어가니까 예. 그거를 좀 더 자망 기간 늘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선진국에서 개발한 게 독일의 퓨얼셀 네. 특수전지에 특수전지 네. 전기를 상대하는 예. 그다음에 스웨덴의 스털링 엔진 그다음에 네. 프랑스의 메스마 시스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독일의 특수전지의 퓨얼셀 네. 그래가지고 기본으로 이제 20933이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저속에서 견딜 수 있는데 그거를 장착하면 아주 저속에서 2주 정도를 더 연장시킬 수 있어요. 네. 스노클을 안 하고 네. 충전 위에 안 그러니까 올라오고 위에 올라오지 그렇죠. 않고 이제 수면 안 밖으로? 들키고 그냥 네. 쉽게 말하면 안 들키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독일 걸 또 선택했죠. 왜냐하면 네. 호환성이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9척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 독일에서 우리가 18척 첫 번째 배만 이제 이 독일에서 만들고 나머지 17척은 다 원자재를 사다가 대우조선해양하고 지금 하나오션하고 그다음에 현대하고 교호로 조립 생산한 거죠. 아, 그럼 현재는 우리나라 잠수함이 몇 척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척을 독일 머터리얼 패키지 그러니까 네. 원자재를 사다가 우리 조립 생산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예. 우리가 세계 1등 조선소인데. 네. 이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수리도 하고 조립 생산도 했는데 이거 뭐 리엔지니어링 역설계를 다 하고 하면서 네. 이제 노하우를 습득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우리가 3,000톤짜리 만들기 시작했죠. 독자적으로. 독일 기술 독일의 베이스. 네. 기술은 베이스인데 우리가 운용하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킨 것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잘하거든 그거. 승조원들이 이거 고쳐주시오. 이거 고쳐주시오 하면 조선소에서 다 수정했어요. 아. 그래서 독일보다 오히려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군요. 승조원 요구사항 그래 승조원 요구사항 그래서 한국 사람 잘하는 것 중에 그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독일 기술자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잠수함을? 이제 2008년도부터는 독자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 독일은 2,000톤 이하만 수출했어요. 아. 우리는 3,000톤을 도전한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나온 게 토산 안창함 3,000톤짜리 3,000톤. 그것이 2021년도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국산화가 76%라니 깜짝 놀란 거죠. 76%요. 네. 그러면
그 국산화를 한 부분하고 수입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주요 장비, 구성품, 뭐 부품,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주요 장비는 우리가 개발했어요. 네. 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추진기, 주로 전투 체계, 소나 탐지 이런 네. 것들은 개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것들이 많아요. 수십만 개 들어가니까 네, 작은 네, 것까지 네. 그거 다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가성비 그런 따져야 것들을 이제 되니까. 사오는 거죠. 아. 세계 시장에 사오고 기존에 잠산 만드는 이런 나라에서 사오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3,000톤급이 되면 길이와 폭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89m 한 8m 정도 되죠. 폭은 8m, 예, 예. 길이는 89m. 예, 예. 근데 북한에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뭐 8,000톤급인가? 8,700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재원은 안 바뀌는데 8,700톤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딱 보면은 네. 뭐 이상하게 모양이 꼭 그 그래픽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색깔도 네. 뭘 부족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페인트인데 녹을 끼지 말라고 먼저 초벌 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이나 이제 청색 이런 거 하는데 네. 그런 상태를 이제 보여준 거죠. 네. 진수를 앞두고 물에 띄우는 거 진수라고 하는데 진수를 앞두고 이제 보여준 그건 거죠. 아주 거대해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그렇게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좀 크게 보이게. 하도 조작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은 독일에서 많이 배웠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 섰고 독일보다 나은 것도 많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유사 또는 우리가 더 나은 것도 있고 네. 아직까지 독일이 더 나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아주 경쟁적이죠. 지금은. 예. 2011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2공급 그러니까 2공급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거 DSM이 1,400톤. 네. 요거를 이제 인도네시아 수출할 때는 우리하고 최종 경쟁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아, 그렇군요. 이- 근데 20년 캐나다에서 지금 다시 붙었더군요. 독일하고. 그게 이제 2차전이에요. 2차전. 2차전이군요. 2차전이에요. 근데 캐나다에서 이번 보니까 뭐 기사로 보니까 금액은 60조 수준이고 잠수함 척수로는 12척? 12척 하면은 잠수함 선가만 하면은 15조에서 20조 정도 돼요. 잠수함 네, 근데 성과만요. 잠수함만 사고 안 되잖아요. 예. 부대 시설 뭐 정비 시설 그다음에 부속품 추가 지원하는 거 교육원 시설 30년 동안 이렇게 하려면은 아, 추가적으로 30년 쭉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것들 하면 60조 정도 될 것이다. 추산이에요, 추산. 예. 아, 추산이 그렇고 네. 잠수함 선책 가격만 하면 한 15조에서 15조에서 20조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아주 팽팽한가 봐요. 독일하고 한국 간의 경쟁이. 그렇죠. 이제 원래 수출하려면 가격, 품질, 네. 그다음에 이 납기 이것이 이제 3요소였어요 그동안. 네, 네. 가격이 누가 싸느냐? 네. 같은 성능이면은 네. 성능에서 좀 우위 있는 게 있겠죠. 네, 네. 독일이 위에 있는 거, 우리 위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야말로 집에 배달을 하는 것처럼 네. 제대로 배달하느냐. 이것이 3요소인데 요즘에는 그 3요소보다 비슷하면은 그 3요소보다 누가 그야말로 서비스가 좋냐. 네. 어떤 서비스. 내가 60조 원 사주면은 네가 60조만큼 나 뭐 해줘. 아. 그거를 쉬운 말로 뭐 영어로는 옵셋 그런데 한국말로는 이제 절충 교역 그래요. 예. 예. 그거를 누가 잘해주느냐. 네. 그것이 나 캐나다에 얼마만큼 경제적 이익이야. 내가 이걸 사왔다고 이걸 얻어왔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 나라를 표를 누가 많이 줄 거야. 네. 이게 정치권까지 바람 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등치가 크니까. 예. 그렇군요. 한두 척 하면은 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지난번에 폴란드에서도 우리가 졌잖아요. 네. 세척 하는데 거기도 8조 원 예상했는데 거기서 지니까 지금 바짝 긴장해요. 양국 독일하고 우리하고 긴장해 가지고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가는 현상이에요 지금. 아, 폴란드에서는 어디하고 붙었는지 졌습니까? 우리하고 독일하고 그다음에 뭐 이태리, 스웨덴 이런 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거기도 독일하고 우리하고 2파전이 될 것이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스웨덴이 된 거예요. 스웨덴은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못 했어요. 예. 근데 결국에 보니까는 폴란드에서도 산업 경제적으로 누가 나한테 이기냐. 네. 이것이 이제 키였던 거예요. 지난해 네. 보니까. 그 속내를 우리가 모르고 한 거죠. 네. 독일도 마찬가지. 잠수함 건조 기술, 그다음에 후속 지원, 능력 이런 걸 볼 때는 독일하고 우리하고 투탑이었는데 네. 스웨덴은 사실 실적함도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뭐 고틀란드 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국제시장에서 크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스웨덴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방위산업 분야 서로 협력을 많이 한 것 같아.
네. 잠수함 구조함을 지금 폴란드에 만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주겠다.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던 잠수함 A17인가 그거를 두 척을 수리해서 뭐 최근에 수리했는데 이걸 주겠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방위사람 둘이 끈끈하게 서로 협력하자. 그다음에 소련 러시아하고 지금 국경에 우리 같이 있잖아. 네. 우리 손잡고 하자. 예. 뭐 이런 나토 국가이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똘똘 뭉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사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독일을 싫어하잖아요. 우리하고 이제 우리하고 2차 대전 일본하고 때. 독일하고 또 네덜란드 이런 데는요. 독일을 엄청 싫어해요. 폴란드나 네덜란드 이런 데는 자기를 집 밖으로 갔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 감정도 있고 그래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하고 대등하고 거의 탑 클래스인데 디젤 잠수함에서는 그런데 누구도 예상을 거의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독일하고 우리하고 바짝 긴장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캐나다에서 그 뭐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이야기지만 현대자동차 들어와서 여기다 공장 만들 수 없냐. 그러니까 뭐 일종의 덤으로 좀 끼워줘라 뭐 이런 요구인 것 같아요. 덤이 아니라 그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 주한 캐나다 대사도 자동차하고 철강 사업을 굉장히 얘기했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가잖아요. 그 현대자동차 임원하고. 네네. 그래서 뭐 가서 가는군요. 가서 독일이 이제 폭스바겐을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 했으니까. TKMS 그 조선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잠수함 하면서 자동차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그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번에 누가 파격적인 걸 제안하느냐. 그 독일에서는 뭐 폭스바겐 공장이 캐나다로 간다고 뭐. 그러니까요. 거기도 뭐 그 유력한 회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니까 우리도 이제 대항마로 현대 자동차에서 뭔가 지금 같이 협력하려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조지아나 이런 데다가 이미 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상당히 부담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잠수함은 한화오션이잖아요. 한화하고 HD. 근데 이번에 한화하고 현대하고 컨소시엄을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둘이 이제 협력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현대도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협조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침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부도 좀 어려운 게 있고 왜냐하면은 기업에 그렇게 요구하고 부탁하면은 정부도 뭔가 좀 도와주는 게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은 잠수함 시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일은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예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팔았어요. 18개국이 한 170, 80척을 팔았고 우리는 겨우 인도네시아 3척을 팔은 나라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마케팅 등이 출중하고 기술력도 출중한데 우리한테 2011년 졌기 때문에 독일도 긴장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때문에 그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독일은 한국은 뭐 우리한테 배워갔는데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한테 수출할 때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지금 2파전이 되고 있으니까 독일도 바짝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TKMS 조선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기술력으로 다 감당해. 뭐 정부는 최소한으로 해줄 거야 했는데 폴란드에 치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는 거기다 60조 뭐 대형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폭스바겐 같이 좀 합시다. 폭스바겐은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럼요. 독일 자동차 왕국 독일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현대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국가 대항전 성격이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 잠수함의 성능, 실력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상황이 있나요? 뭐 한미연합 훈련 같은 거 할 때 평가는 어떻습니까? 독일의 디젤 잠수함은 아주 컴팩트하다. 조용하다. 그다음에 공격 능력이 뛰어나다. 안정적이다. 여기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샀어요. 우리가 샀는데 독일의 능력과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평가받는 거는 매 2년마다 우리가 림팩 훈련을 가요. 하와이에.
예. 잠수함 몰고. 아, 잠수함 네, 몰고. 거기 가서 뭐 기사 보셨지만 알겠지만 우리 함장들이 잘해요. 승조원들이. 예. 내가 뭐 가상 훈련하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뭐 훈련도 잘하고 공격 훈련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쏘지, 그다음에 어리 쏘지, 미국 그 표적함을 대상으로 그러면 네. 완전히 그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독일에 2번 근무했는데 두 번째 근무 한 3년 하면서 그때는 독일 사람들한테 그랬어. 너희들은 우리한테 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잘해야 된다. 예. 우리가 매 2년마다 가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 좀 예. 깎아줘라 돈도 뭐 네.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독일을 능가할 수 있었던 면이 훈련을 이제 자주 하고 비교를 많이 하니까 미국이나 아, 뭐 미국하고요? 미국이나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승조원들이 이거는 좀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그래서 독일을 능가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실전적으로 우리가 운용하느냐. 그래서 실전에 이제, 얼마나 쓰느냐가 그래서 중요하겠군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건 3,000톤 정도 되거든요. 2,500, 네네. 3,000톤 정도 네. 되는데 독일은 그런 거 한 번도 팔은 적이 없어요. 그 크기를 다 1,800톤 이하로 팔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3,000톤짜리 만들어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괌까지 갔다 왔어요. 또 훈련하러 미국하고. 네,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이제 좀 있으면 뭐 캐나다까지 한번 간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 그래서 우리가 풀업은 원래 이제 무기를 살려면은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예, 예. 현재 운용했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풀업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하다. 독일보다. 아하. 만드는 기술 그럼 대등 또는 좀 서로 간에 우열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실적함 운용하는 우리가 독보적이죠. 그러면 독일은 잠수함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잠수함은 1,200톤짜리 운용해요. 네. 1,200톤짜리 운용하기는 하는데 독일은 원래 잠수함 강국의 경험도 많아요. 그러나 네. 이제 2차 대전까지 치르면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너 500톤짜리만 만들어. 아. 그래가지고 2000년도까지 큰 거는 못 만들었어. 우리 수출만 했어요. 수출만. 패전국이었죠. 네, 그렇죠. 강압에 의해서. 그런데 2000년대 초부터는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독일이 이제 EU 통합하면서 예. 왕초 노릇하니까 예. 서서히 확정해가지고 이제 뭐 1,200톤짜리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네.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해군을 보니까 연안 해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대양 해군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양 해군입니까? 그거는 이제 활동 범위를 어디다 맞추느냐 이거에 네. 따라서 원해를 가려면 배가 좀 커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파도도 심하고 예. 식량도 많이 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가 그래요. 원양을 가면은 원양 해군이고 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연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디펜스만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소수의 훈련만 하고 그러면 연안해군 그렇게 얘기하죠. 예. 특히 이제 연안해군은 대표적인 게 북한이에요. 북한은 배도 조물액이 다 작은 걸로 우리 이제 천안함 정도가 제일 컸는데 최근에 들어서 막 자존심 내세우려고 이 5,000톤짜리 최연함 만들어가다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건 북한이 이제 연안해군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렇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스 구축함 있고 그다음에 뭐 14,500대 독도함 이런 정도는 뭐 전 세계를 일주하고 있잖아요. 뭐 아덴만 작전하고 거기도 하는 하고 우리는 뭐 대양해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양해군이군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치를 내걸고 그동안 하다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연안해군이 머물러 있던 게 북한에 계속 간첩선 내보내는 간첩선. 예. 간첩선 내보내고 미국에서 가져온 군원받은 그 구축함으로 간첩선 잡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고속정을 삼수리 같은 고속정을 120척 이상 만들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연안만 지키다 보면 연안해군 했는데 이거 아니야. 이제는 우리 해군이 이제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 네. 이런 이제 시기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되면서 질적 차이가 이제 올라갔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부대가 여기는 아니지. 이제 북한은 이 정도만 압도할 수 있으니 우리 이제 세계를 진출하자. 바다의 보고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아덴만 석유 가져온 것도 지켜야 되고 네.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배가 커지고 네. 그다음에 원양훈련 사관생도 훈련을 세계 일주까지 하잖아요. 예. 그 정도 되면 대양 해군이죠. 그렇군요. 그거는 뭐 국력의 수준이에요. 예. 군함을 딱 보면은 국력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아하. 크기와 그 장비의 수준, 승조원들의 사고 방식 이런 건 뭐 거기에 이제 나타나죠. 그럼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면요.
그 남중국해라든가 뭐 대만 해협이라든가 그 바깥에 우리 한국 상선들 유조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걸 우리 해군 함정들이 보호를 하고 호위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되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군이 네. 그렇게 그런 중요한 임무를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죠. 네. 바다는 해군이 지켜야죠. 공군이 예. 지킵니까? 그런데 이제 대만해협의 전쟁이 안 일어나게 이제 해야죠. 그렇게 네. 전쟁이 일어나면 심각해요 우리가. 우리는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할까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더라고요. 대만해협을 통과 못하면 바시협으로 돌아와야 되거든. 1,600km만 늘어나요. 예. 그러면 돈도 더 들고. 예. 그래서 뭐 대만해협의 전쟁이라면 우리가 GDP가 30%가 마이너스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영향력이 그렇게 심하다고. 추산이 됐더라고. 피해는 대만이 볼 수 있지만 2번, 3번은 일본이나 우리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유사시에는 그런 데 가서 우리 유주선도 보호하고 우리의 국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잠수함도 키우고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걸 좀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해군력을 계속 키우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유 많이 배웠습니다. 저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자꾸 습관이 돼서 핵 잠수함이라 그러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풀어서 하면 핵추진 잠수함이고 예. 그 원자로를 가동해서 그 원자로 핵연료를 사용해서 추진한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원자로는 핵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핵이라는 얘기가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다 똑같은 얘기고 약어로는 원잠, 핵잠 그러죠. 근데 예. 원잠, 핵잠,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두 가지 임무에다 두 가지.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네. 하나는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고 날렵하게 어뢰 그다음에 순항미사일 싣고 다니면서 그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거를. 우리가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있으면 보호해야 되고 네. 상대 거는 못 속에 추적 감시해야 돼요. 네. 총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 핵무기 북한 잠수함이 지금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겠다 그 말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것이 밖에 나오면은 핵무기를 못 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현존하는 전술 중에서 가장 유력한 전술이고 네.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인공위성으로 딱 보고 있다가 저 핵무기 실은 잠수함 나가네?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거는 다 감시하거든. 어디서 쏠 건지 뭐 사이로까지 다 점검하고 유사시에는 거기를 딱 공격하는데 물속에 숨기면은 답답하잖아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아, 그러면 네. 위성으로 네. 항구, 잠수함 기지 이런 데를 다 감시하고 있군요. 그럼 항상 하고 있죠. 배가 그렇구나. 몇 척이 나가는가 누가 나가는가 이런 건 다 봐요. 연합사령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예. 아침마다 브리핑하고 북한 잠수함 있으면 저거 나가네 안 나가네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누군가가 추적한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돼요. 너 함부로 하지 마. 물속에 들어갔다고 내가 뒤 따라가고 있어. 그래 잠수함은 항상 디젤 잠수함도 한 서너 시간 가면은 한 바퀴 삥 돌아요. 왜냐하면은 스크류가 있는 부분은 음파가 탐지가 안 되거든. 스크류 노이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누가 다 따라오는 사람 없어? 이렇게 쳐다봐. 그게 잠수함 전술이에요. 아, 네. 그러면 네. 그 북한 잠수함 기지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 잠수함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감시하고? 비밀이니까 얘기할 수 없죠. 그럴 수도 있고? 공공연한 비밀이라 하죠. 예.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그래서 잠수함은 평상시에는 누가 염탐을 잘하느냐 네. 안 들키고 아. 이것이 함장의 퀄리티예요. 그렇군요. 전시에는 누가 자기는 안 당하고 격침을 시키느냐 이것이 네. 퀄리티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그럼 뭡니까? 지금 디젤 잠수함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서 스텔스 기능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몰래 그 은밀하게 다니는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좋아집니까? 디젤 잠수함의 추진 원리는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고 네. 발전기는 전기 생산하는 거잖아요. 예. 그 발전기로 전등기를 돌려서 마지막에 스크류를 돌려서 가는 게 디젤 잠수함이에요. 아, 그러니까 근데 디젤 엔진은 네. 발전용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디젤 엔진은 일반 디젤류를 써요. 우리 자동차 디젤 네. 같이. 네. 근데 그 디젤 엔진을 돌리려면은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아. 그럼 물 위에서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죠. 물 위에서는 예. 공기가 있으니까. 네. 물 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네. 디젤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 위에서 충전을 해요. 배터리. 사람 몸만한 그 축전지
건전지 큰 거 그거 한 수백 개씩 싣고 있는데 예. 거기다 충전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다녀요. 2차 대전 말까지는 그 아무리 충전해도 2시간 정도 가면은 배터리가 아웃 그럼 올라와야 돼. 아. 올라 또 충전하러 올라오고. 네. 그러다 충전하러 올라오면 항공기에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러니까 위성의 위치가 잡히고. 디젤 잠수함 한계인데 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계속 축전지가 좋아지잖아요. 리튬 배터리가 네. 지금 막 올라왔잖아요. 네, 우리 네, 기술이.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한 지금은 통상적인 디젤 잠수함은 납축전지를 사용하는데 거기는 한 일주일 정도는 안 올라오고 저속에서 아주 낮은 속력에서 물속에서 다닐 수 있어.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일주일. 네. 그 빨리 가면 그럼 더 빨리 줄어들겠네요. 가면은 막 전속으로 가면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아. 잠수함이 아니 깡통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디젤 잠수함의 한계죠, 한계. 아.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끝나갈 때 이제 천체를 다 드러내서 물에 올라가서 충전하면은 다 들키잖아요. 예, 예. 그럼 물속에 들어가기 힘들고 그래서 네. 스노클이라는 걸 개발해 가지고 빨대만 공기 빨대만 그걸 스노클이라고 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2차 있는 거예요. 대전까지 말에는 그걸 했어요. 근데 잔망경인 줄 알았는데요. 그 잔망경을 올려가지고 스노클을 빨대로 올려가지고 같이 올려요. 아. 그래가지고 잔망경을 보면서 감시하면서 적기가 오면 얼른 내리고 도망가고 뭐 아. 스노클 하다가 충전하다가 그렇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배터리 성능이 안 좋아져요. 그러나 이 계속 지금까지 오면서 한 일주일 정도로 늘렸단 말이에요. 2시간짜리를. 예. 그렇게도 이거 야 그래도 부족하네.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은 뭐 안 올라가도 된다는데. 예. 근데 핵추진 잠수함을 갖기를 원해.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면 비싸. 일단. 예. 그다음에 고난도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예. 원전 차폐 안 되고 뭐 원자력 방사능 차폐 장치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또 우라늄이 들어가니까 오해받아. 핵무기 만든다고. 예. 핵무기 그러니까 만든다고. 정치적으로 못하게.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갖기를 원하나 정치적인 이유, 네. 경제적인 이유로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 만든 게 이 스웨덴하고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독일 네. 이 나라들이 개발한 게 공기 불요 추진 장치 AIP라는 걸 개발한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왔으니까 퓨얼셀 연료 전지 네. 그거를 사용하면 저속에서 2주 정도를 늘릴 수 2주. 그러니까 네. 토탈 3주 정도는 아주 낮은 속력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원산 아파트 가서 뭐 감시를 해요. 네. 가만히 앉아서 감시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함정에 음문을 다 수집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임무 아니면은 막 갑자기 들켜가지고 폭리를 떨어뜨리면은 이거 큰일 나죠.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면 우리가 저 배터리 아웃되는데 네. 그럴 때는 아주 저속으로 뭐 한 수백 미터 들어가서 이게 숨어 있을 때 네. 이런 때는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이것도 퓨얼셀 같은 거는 나갈 때 이제 산소하고 수소를 압축식 가지고 나가거든요. 네.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H2O잖아요. 네. 산소하고 수소가 나오잖아요. 네. 전기 그걸 역으로 압축식 가지고 나서 다시 이제 결합을 시키면 전기가 나와요. 네. 그 원리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3,000톤짜리하고 1,800톤짜리 네. AIP라는 거예요. 네. 그걸 하면 토탈 3주 정도를 이제 안 올라오고 저속에서 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도 수소 자동차가 그렇죠. 퓨얼셀 쓰던데요. 네, 그렇죠. 그런 같은 거죠. 같은 네. 비슷한 원리인데 그렇게 해도 답답하죠. 저속에서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고속을 써야 되고 가서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충전하는 거는. 예. 디젤 잠수함은.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점을 개발한 게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1953년대 미국 개발한 거예요. 네. 그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이제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 승조원들이 이제 올라가지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어줘 이렇게 유언하다시피 유언 한 5만 명 정도가 전사했거든 2차 대전 말경에 예. 태평양하고 대서양에서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막 독일하고 일본하고 경쟁적으로 그걸 개발하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아하. 물속에서 안 올라가고 고속으로 갈 수 있는 잠수함 만들어 달라. 네. 그런데 그거를 1954년도에 미국이 만드는 미국이 그게 만들었군요. 세계 최초의 잠수함 노틸러스 잠수함인데 네. 그거 만들고 나서 막 테스트를 하고 하다 보니까 북극도 가서 북극 빙하미 또 아하. 그래가지고 막 노스폴 제로까지 가서 깃대 올리고 막 대통령한테 전부 치고 그랬어요. 이 예. 잠수함이
북극에도 이렇게 정복했다. 꼭 달 착륙하듯이. 네, 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58년도에는 세계 일주까지 했어요. 물속으로. 예. 그러니까 워낙 차이가 나죠. 그 그래서 핵추진 이제 잠수함을 만들려면 제가 그 글로 읽은 것은 그 원자로 그 큰 원자로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 잠수함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든지 작게 만드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그러잖아요. 예. 뭐든지 이 집약해야 돼. 기술을 집약해야 되잖아요. 원리는 똑같아. 대형 원자력 발전소나 요즘 흔히 얘기하는 스몰 SMR이나 네. 그다음 함정에 집어넣는 거 다 원리는 똑같은데 얼마만큼 작게 만드느냐가 기술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승조원들이 바로 옆에서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SM 원자력 발전소는 크잖아요. 예. 그런데 이 SMR 같은 경우는 쉽게 비교하면 우리 건물 한 동 이 정도 네. 크기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 들어가는 건 뭐 우리가 컨테이너 정도 컨테이너 크기 하나 잠수함에 들어가는 네, 그 정도 컨테이너 하나 네, 정도. 그 정도 크기란 말이죠. 네, 그것이 생각만 해도 알잖아요. 그 작게 만들면 기능은 똑같은데 네. 그래서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 승조원들 옆에 있으니까. 그 그다음에 우리나라- 막 기동하잖아요. 기동하고 예, 예. 뭐 또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나면은 왜냐하면 이 원자로 들어가면 고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냉각을 시켜야 돼요. 냉각. 아, 냉각 모터. 냉각 펌프가 돌아가고 펌프요. 그다음에 뭐 유체가 돌아가면은 유체 소음이 있고 그다음에 뭐 터빈 돌아가죠. 터빈. 네. 터빈을 돌리면 터빈 소리 나 이런 것 때문에 소음을 줄이는 것이 이 기술의 설계의 이 노하우예요. 노하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기술이다. 그다음에 핵연료가 들어가니까 정치적으로 관여된다. 네. 그다음에 또 비싸다. 네. 함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 선체하고 원자로하고 가격이 한 50대 50 정도 돼요. 그 정도 비싸요. 예를 들면 2조 4천억이다 그러면 1조 2천억씩 이렇게 비싸다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를 집어넣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능력 경제력도 안 되지만은 기술력도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중소해군국에서는 못 가지니까 네. 핵추진잠수함을 갖기를 원하나 못 가진 나라 그런 나라가 개발한 게 AIP 공기불유 추진체계. 아, 아까 말씀하셨던 예, 예. 그거 연료 전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군요. 네. 그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력으로 그 핵추진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그 이 작은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로 제조 기술은 우리가 지금 세계 한 3, 4위예요. 3, 4위. 예.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네.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비등비등하고 네. 그 정도 많이 발달해 있어요. 우리가 중국보다 낫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은 이제 기준을 잘 세우고 안전하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탑 티어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 숫자도 많이 만들어냈고 우리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선박용은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었죠. 우리는 배까지는 아직 적용 안 아직 했으니까. 안 해봤군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2004년도에 우리가 시작했다가 362 사업단회가 시작했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핵연료가 이제 습득하기 힘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응용 연구를 해왔어요. 그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네. 핵추진 잠수함 단장이셨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눈물을 먹고 그 후퇴를 했지. 일부 후퇴를 한 거죠. 이제 그 핵연료가 원만하게 이제 우리 공급 안 했으니까 그 네. 핵연료를 가지려면 미국이나 IAEA나 다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절차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노출이 되고 하면서 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탄압을 받을 거 예상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지를 했는데 그 외에도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것도 만들 수 있다. 네. 예산을 잘 태워주고 네. 예산을 반영해주고 그다음에 관련 기술자들을 모아가지고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네. 국가에서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 그것이 최근에 이제 그건 한 20여 년 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걸 파악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잖아요. 아, 우리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네. 그러나 핵연료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거 도와주시오. 네. 그러니까 오케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추진하게 되는 거고 그 정도 됐다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하고 그건 트럼프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거는 대통령이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도 외치다 보니까는 자다가도 외치는 사람이니까 그 양반은 네.
아니 내가 경주 에이펙 와서 이런 성과를 얻었어. 네. 거기 주면서 그 잠수함 거기 만들어놓으면 되잖아. 미국에서. 그럼 네. 일자리 창출 네. 엄청난 효과야. 이런 거 막 하다 보니까는 바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파악하다 보니 그게 안 되죠. 그거는 미국서는 미국에서 안 되는 일인 거죠. 미국에는 두 개 뉴포트 뉴스하고 일렉트릭 보트란 거기에서 두 개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여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거기는 잠수함을 만들려면 거기다 잠수함 전용 부두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거기가 상선 만드는 상선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조선소죠. 때문에 그런 걸 정확히 대통령이 그런 거에 파악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이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죠. 나 여기 이것도 진짜 또 가져왔어.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풀려졌는데 나머지 다른 사람 참모들이 보고하고 이제 파악을 한 이후에는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미국 잠수함은 우리하고 잠수함은 크기도 다르고 네. 작전 목적도 다르고 들어가는 원자로가 틀려요. 원자로. 아. 미국 같은 경우는 농축도가 90% 이상이에요. 아. 우리 같은 경우는 전농축 20% 미만. 고농축으로 우라는면 원자탄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받아요. 그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 못 쓰는 우리는 겁니까? 못 쓰는 것도 뭐 억지로 쓰면 쓰죠. 그러나 우리는 오해받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예. 그리고 작전 목적상 그렇게 고농축으로 한 필요도 없고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저농축이라도 고밀도 그러니까 네. 이제 설탕으로 얘기하면 설탕 맛은 나는데 네. 고밀도라는 건 설탕 알갱이를 더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네. 순도는 똑같은데 그를 아. 고밀도 전응축우람이라는 그렇게 쓰면은 거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고농축우라님을 그러나 오해는 안 받아요. 그럼 한 번 집어넣으면 몇 년을 가는 겁니까? 고농축우라는 90% 이상 되면은 수명하고 같이 해요. 수명하고 함 수명하고 아, 퇴역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거의. 예. 그러나 이제 그러면 전응축우라님은 통상적으로 소문 나 있는 게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것도 요즘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고밀도 전응축우라는 쓰면은 25년에서 35년까지 할 수 있다. 아. 이제 기술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설계를 누가 잘하느냐. 설계를 그렇군요. 잘해 설계를.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전농축도 뭐 전혀 상관없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원래 1954년도에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 만들어 가지고 네. 그때가 20% 미만 전응축을 하는 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일주했어요. 네. 그러면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러면 네. 그다음에 너무 고농축을 하면은 고속에서 한 30나트 이상 낼 수 있어요. 출력이 많이 나니까. 네. 그런데 잠수함 타고 30나트 이상 낼 필요가 없어요. 거의 20나트 이상만 꾸준하게 되면은 작전하는데 전혀 시장 없고 세계 일주하는데 전혀 시장 없고 30노트면 킬로로 하면 한 어떻게 60km 2배 정도 1.85 곱해야 되니까 2배 정도 한 60km 30km면 56점 몇 킬로미터 될 거예요. 바다 속에서요, 물 네. 속에서. 그 정도 되면 그 속력 많은 거예요. 서울 시내 다닐 때 50km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그보다 더 그렇군요. 빠른 거지.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위성락 실장이 이야기한 거를 보면 핵 추진 잠수함하고 핵 연료 농축하고 뭐 같이 논의를 하겠다 미국하고.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겁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료를 이제 허용하겠다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원래 우라늄은 IAEA나 NPT나 미국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평화적으로만 사용하자. 네. P5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빼놓고 네. 그게 이제 강제 조항이에요. 강제 조항. 예. 그런데 그걸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IAEA 안전주의 14조에 보면은 거기에는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찰을 면해주겠다. 사찰을 안 할게. 아. 네, 그러나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네. 그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자기들 사찰 받으면 군사시설 다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냥 자기들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쪽 같이 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사찰을 하고 우리 투명하게 원자탄을 만들지 말라 이거. 핵무기 IAEA나 NPT나 원자력 협정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이거. 핵무기. 원자 폭탄을 네. 만들지 말아라. 핵 기폭장치나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지. 네. 그 군함의 사용 이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네. 오늘 안 돼 있는데 그거 할 때는 이제 보고를 해라. 네. IAEA하고 협력하고 네. 우리 투명해. 우리는 오로지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 가지고는 철 죽었다 깨어나도 원자탄을 못 만들거든. 네, 네. 그러니까 와서 봐. 투명하게 다 사찰해. 예. 이렇게 협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협정을 맺어야 돼. 미국이나 IAEA하고 IAEA 미국 이렇게 네. 그걸 먼저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농축하고 제철해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거 허용을 안 했잖아요. 네네.
미국이 허용을 해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INMPT는 다 미국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이 허용해야 되는데 1988년도에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하면서 미국이 일본에는 허용을 했어요. 네네. 왜냐 우리한테는 허용을 안 했어요. 일본은 원자력을 총력전을 해가지고 반대급부도 주고 막 엄청 했다고. 예. 그래서 설득에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974년도 70년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 철수한다고 하니까 그냥 핵무기를 만들다가 발각이 됐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 잠재 핵무기 개발국이야. 이건 도장을 찍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2018년 19년 뭐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하면서 북한 비핵화하면서 우리가 이 인정을 받았잖아요. 미국으로부터. 그다음 우리가 관세 협정하면 3,500억 불을 투자하잖아요. 또 1,500억 불을 조선으로 투자 안 하잖아. 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우리한테 반대급부 좀 주시오. 이것이 우리가 정당한 권리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 먹혀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우방국이고 서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 무기를 만들어서 핵잠수함에 태우겠다. 네. 이게 지금 공론화돼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우리도 뭐 대항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이해를 한 거죠. 미국에서. 그다음 미국도 북한이 그렇게 위협적이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멀리서 나도 지금 국방비 깎으라고 엄청나게 압박받고 있어. 너희들이 해주면 좋지? 그냥 둘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빠른 거는 우리가 먼저 군함에 들어갈 때 별도 협정을 맺어서 추진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농축 및 제철소 2기회 같이 하자. 네. 일본은 했는데 우리 왜 안 해주냐. 네. 이번에 이제 일괄 타결하자. 이게 우리의 요청이죠 이제.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기 있지 않냐. 네. 뭐 우리가 쉬운 말로 호구도 아닌데. 네. 그럼 이제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죠. 영어의 제일 쉬운 게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상호 간의 협력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소영 실장 얘기하는 거는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컨벤션 효과도 있고 이후 1사분기 내에 그런 틀을 잡아야 돼요. 그렇군요. 3월까지. 올해 가면은 뭐 정권이라는 건 항상 모르잖아요. 예, 뭐 그러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어려운 점이 있고 정신없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정치라는 건 어떻게 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왕 얘기 나왔으면 확 밀어붙여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예. 지금 정부 관료들이 잘하고 있는 걸로 봐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대한민국이 가지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나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어떤 위협을 받는 겁니까? 위협이라기보다는 기분 나쁘죠. 쉬운 말로. 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니까 기분 나빴던 거 예.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감시하잖아요. 그거하고 결은 좀 틀리지만 자기들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우리가 안 가졌을 때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자기들 가졌을 때 우리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것이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다는데 네.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왜냐면은 아니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맘먹으려고 한다. 이거 쉬운 말로. 그렇잖아요. 내 무기가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자기는 핵무기 가지고 있고 핵잠수함 가지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고 네. 핵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우리보다 먼저 만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로 가겠다는데 그런 위협이 무섭기 때문에 나도 방어무기를 갖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요. 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신경 쓸 없다. 거 없고 우리는 오로지 방어 디펜시브 퍼포스로 우리는 만들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면 돼요. 예. 그럼 아니 우리 안 만들까 그럼 너도 없애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을 발휘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네. 그동안 우리가 눈치만 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북한은 사실 우리보다 못 살고 맨날 우리한테 비료 달라 식량 달라 하는 나라인데 네. 40~50배 경제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핵무기 갖고 있지. 핵잠수함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뭐예요? 그거 거기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뭐 우리 핵무기 우리가 못 쓸 것 같아? 만들어 가지고 서울 공격하고 있어 연습하고 있어 부산 공격 연습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 국민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 쓰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 필요하다.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컨크링이 된 거예요. 미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대통령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때 세계 만방에 알린 거죠. 네. IAEA나 NPT나 뭐 그 NSG랑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이런 데는 다 미국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대통령이 하면 그 규정 법제를 하는 데를 다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꺼번에 그냥 다 얘기해 버린 거지. 예. 우리 좋다.
핵잠수함 만들어도 동의한다. 뭐 예. 승인한다는 얘기는 맞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 군함이라는 건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면 주권의 문제라고 네.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네. 거기에 이제 핵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동의를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네. 그런 얘기죠. 승인하겠다는 거는 자기 국민들한테 하는 거고 네. 우리가 뭐 지금 속국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동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절묘하게 이제 에이펙을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에도 이제 워닝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 한미 동맹 이렇게 강하게 결속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봐요. 예, 그렇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취하던데 그동안에 프리게트함이라고 하는 그 호위함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그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인가 거기 조선소하고 같이 하던 그 호위함 사업은 폐기를 하고 그 대신에 새로운 골든 플릿 황금 함대 이런 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프리게트함 호위함은 한화조선하고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이게 그 자세한 내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 예측 그러니까요. 불가한 거. 예.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할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언제 반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권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SCG를 만들어라. 그게 뭐죠? 쉽빌딩 컨설터티브 그룹을 만들어라. 미국이 우리를 핵 확장 억제해 주겠다 받는 게 NCG잖아요.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을. 아,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주도해 가지고 회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빌딩 컨설터티브 그룹. 컨설터티브 그룹. 예, 네. 그게 이 핵 협의 그룹인 것 같이 예. 조선 협의 그룹이죠. 아하. 조선 협의체.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가 주도해서 하자. 네. 우리가 왜냐 우리한테 SOS를 쳤잖아요. 도와달라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50억 불 투자하고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해놨던데. 1,500억 달러. 필리 조선소 하나 사는데 1억 불 들었어요. 예. 그럼 1,500 불을 하면은 조선소 1,500개를 살 수 있는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왜 우리가 끌려가냐. 네. 자기들 법 만들어가지고 존스법하고 번스톨레스분스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이게 네. 그 법인데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이 후퇴한 거 쫄딱 망한 거예요. 네. 투자도 안 하고 혁신도 안 하고 기술자들 다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도와달라 했으니 우리가 목소리 내둘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왜 우리가 도와주면서 미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의 법과 제도 우리가 다 공의 호혜적으로 다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법을 정비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의 방향과 속도를 우리가 조절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대표, 우리 대표, 뭐 조선수 대표, 뭐 정부 대표 이래 가지고 SCG를 만들고 제가 글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 뭐 아마 연보실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네.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렇게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핀칸테레 조선소에서 호위함 만들었다가 취소하고 또 호주가 프랑스에서 12척 디젤 잠수함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마. 내가 핵잠수함 해줄게. 다 캔슬했잖아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캔슬 시킨 겁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아이고. 오커스 만들어 가지고 뭐 내가 해줄게 핵잠수함으로. 네. 그래가지고 프랑스하고 미국 완전히 틀어졌잖아요. 예. 그런 거. 또 그렇게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골든 브리트 만들겠다. 네. 이 전함이 옛날에 3만에서 5만 톤 이런 것들 2차 대전 전함이에요. 그게 전함 시대인데 거함 거포지 그건 다 네. 지난 얘기거든. 네. 그러나 이제 또 다시 골든 브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황금함대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먹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함이 미국의 줌 왈트급 스텔스 구축함이에요. 15,000톤 정도 줌 왈트. 되는데 네.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좋은 거 다 집어넣었어요. 네. 스텔스 기능지. 그러니까 비싸졌어요. 1조 원 정도 했는데 5조가 돼버렸어요. 배 한 척에.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비싸. 그래가지고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다 세 척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네. 그 세 척 중에서 지금 한 척만 작전 가능하고 두 척은 뭐 계속 성능 개량하고 수리하고 이런 모양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 골든 프리트를 해. 우리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우리가 SC 만들어 가지고 투자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면서 우리도 덕이 되고 미국도 덕이 되고 미국은 군함 건조 또 더 나아가서는
LNG 선박이나 쇄빙선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회가 포착되는 거고 그래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고 지금 뭐 그걸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SCG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거 그런 제가 걸 이제 만들자고 제안을 하신 6월 거죠. 달에 제가 글을 썼어요. 최초로. 그래서 이번에 책도 내시죠? 이번에 이제 핵잠수함에 대해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제목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KSSN. KSSM. 네, SSN. 뉴클리어. 언제 책이 나옵니까? 어제 이제 출판사에 올렸으니까 네. 진도를 어떻게 하느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한 달은 걸리나요?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지 않겠어요? 예, 네. 그거 나오면 한번 네. 다시 또 한번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그 호위함을 만들던 이탈리아 조선소 그 핀칸티에리라고 하는 데가 미국의 해군 함정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15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격을 갖추는데. 근데 한국의 한화오션이나 HD 현대조선이 현재는 미국 군함을 만들 자격이 없잖아요. 그거를 갖출 수 있을까요? 미국 군함을 만들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존스법하고 번스 톨레스폰스를 만들어가지고 존스법은 주로 상선, 네네. 그다음에 번스 톨레스폰스는 수정법이라고 하죠. 그거는 군함. 네. 그거를 미국 내에서 만든 것이 미국 연안을 돌아다니게 해라 이거예요. 네네.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승자박한 거죠. 예. 투자도 안 하고 뭐 정부의 지원금 받아가지고 원래 이제 1990년도 말까지는 미국이 완탑했어요. 조선도. 그러나 예. 이제 그것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누구도 못했었죠. 그러나 이제 미국은 필요하면 하는 나라예요. 필요하면 난.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이태리 핑칸트리 해가지고 호위함 정도로 만들어 봐라 했는데 예. 그거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 모양이죠. 또 예. 뭔가.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제 아니 그래서 미국 법에 너무 하지 말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줘라. 그것이 이제 빨리 법을 고치시오. 그랬는데 우리 그렇지 않으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수리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 이제 번스 톨레폰스 규정에 보면은 대통령이 승인하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네, 대통령이. 네. 거기 그러니까 법을 안 고치더라도. 그래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승인해도 행정명령 비싼 거지 그런 것들이. 네. 그런 행정명령은 이제 롱텀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이 급하니까 지금 수리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그러니까 MSRA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화 오션도 하고 HD 현대조선도 하고 그다음에 HA 중공업도 하나 땄어요. 한진도 네, 하나 한진. 따고 네. 삼성도 땄나요?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오션 플랜트 거기서도 이제 딴다고 했었는데 거의 땄을 거예요. 그러니까 MRO를 하는 것이 MR로 하는 수준. 대통령의 승인 사항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네,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못하게 돼 있어요. 수리도 못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생산하면 못하게 됐고 군함 같은 경우 특히 이게 심했었는데 뭐 태평양 함대에 있는 80여 척 중에 30여 척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수리 급하잖아요. 50척이 묶여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막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네. 처음에 이제 하나오션에 2척 들어왔다가 3척 하고 있고 뭐 현대도 2척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뭐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더라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제 이 정비 능력을 지금 인정을 받았어요. 아하. 인정받고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하면서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조 함정도 같이 하자. 예. 결국에 너네 거 만들어주고 너네하고 우리가 공동 설계해서 나중에 팔자. 네. 팔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팔자. 그런 목표까지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SCG를 만들어 가지고 그 투자 속도 방향을 조절하자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우리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자 하는 얘기를 저도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했고 방송에 나가서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하자. 이렇게 하자면 뭐 따라가는 수준인데 이제는 우리 목소리도 내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딱 그럼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한화오션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제조선소, 울산조선소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거에 이제 이게 법을 이제 수정을 해야죠. 미국에서 궁극적으로는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힘들어요.
미국이 예, 못하니까. 예, 못하니까. 네. 뭐 아무리 뭐 해준다 해도 조선은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뭐 투자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뭐 통상적 얘기한 게 국민소득이 한 1인당 GDP가 8만 불 이상 되면 그런 거 안 한대요. 예. 험한 일 하기 용접하고 싫어서요? 막 3D 현상 네. 지급은 안 한대요. 그랬더니 아무리 이제 인센티브 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지금 3만 5천 불 뭐 4만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남아 교육시켜가지고 하는데 네. 교육 훈련 시스템이 우리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스마트 전소 뭐 다 모니터링하고 뭐 자재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해서 시운전까지 다 일목요연에 보고 미국 와서 미국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한국에 맡겨도 되겠네? 이거 좀 부탁해도 되겠네?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 뭐 당선되자마자 얘기한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 MR로에서는 이미 그 인정을 받고 있는데 MR로만 해서는 소득이 안 돼요. 미국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서로의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 네. 그리고 인정하는 단계 이 정도로 됐죠. MR로 가지고는 소득이 안 돼요. 그거는 단가가 싼 모양이군요. 그거는 수리비는 그렇게 돈 안 들기 때문에 네. 신주함정 건조하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 설계해서 수출하고 네.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뭐 퍼주기만 하고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그 나온 기사 중에 미국의 그 컨그레스 리서치 서비스라고 하는데 CRS라고 하는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한 미군의 아파치 헬기 대대 헬리콥터 유닛이 디액티베이트 됐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해체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중단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이 뭐냐? 이게 아예 그냥 헬기 부대가 없어지는 거냐? 주한미군이 축소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던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교수님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디액티베이트는 뭐 불능화 그러잖아요. 불능화. 못 쓰게 한다. 뭐 잠정 중단한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많은 사람이 뭐 그 주한미군 철수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철수 쉽지 않아요. 네. 원래 미국은 의위가 너무 세잖아요. 의위가 네, 예산 편성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삭감하고 다 하잖아요. 미국 네, 의위가. 이번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베네수엘라 해도 앞으로는 확전하지 마시오. 예산 안 주겠소 이렇게 못을 박은 모양이더라고 의회에서. 그 정도 세요 미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 조치는 해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태워주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랬잖아요. 주한미군 그 주둔비 그냥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그거 500%안 올리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 철수할 요소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여론이 나눠졌었는데 그 이후로 의회에서 한 28,500명은 의회 동의 없이 철수하지 마시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매년 매년. 국방수권법이 네, 그 정도 세기 때문에 그래 걱정할 거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한 1차적인 목적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단독으로도 북한 핵무기를 빼놓고는 다 억제할 수 있잖아요. 네. 크게 걱정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주한미군도 요즘 변혁의 시대란 말이죠. 주한미군도. 네.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무인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 그 가성비가 뛰어난 거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아파치 헬기를 완전 대체는 못하지만 대체 가능한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MQ-9 뭐 이런 무인 자폭 드론 이런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부대 전력 재배치 과정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죠. 아파치 좀 잠시요.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현대전에서 약하죠, 취약하죠.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라는 건 속도도 그렇고 뭐 스텔스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무인기 계통으로 이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주한미군의 우리한테 통보도 정확히 안 해. 우리한테 뭐 이런 것까지 세세형까지 얘기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서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놀래죠. 왜 갑자기 없애는 거야?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큰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기들이 이제 사실 미군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모든 무기를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지만 이라크전 때 다 시험하고 뭐 우리 뭐 한국에서도 그런 걸 자기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아마 작전 재배치, 자기들이 전력 구조 변화 이런 거에 하나 일환을 하는 거지. 뭐 주한 미군하고 철수하고 연결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장관님도 얘기했어요. 그건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관계 없다. 네. 자기들이 문제다. 네. 자기들이 그 전력 구조를 재편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걱정할 일이 아니군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교수님 모시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제가 궁금한 거 다 여쭤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 책 나오면 또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그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저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제가 김 해주시면 교수님 TV를 많이 봤는데 오늘 여기 사이다 경제에서 만나니까 또 새롭습니다. 이제 프로 하나 맡으셔가지고 앞으로는 잘 승승장구하셨으면 되겠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겠고 네. 저는 뭐 오늘 경제 군 출신이라 경제는 잘 몰라요. 경제 잘 모르는데 요즘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꾸 전쟁 경제하고 또 직결되니까. 아이고 뭐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경제하고 많이 풀더라고요. 전쟁이. 그래서 네. 앞으로 경제는 많이 묻지 마시고 무기 뭐 이런 거 물으면 가끔 나오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모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